6월 11일 오늘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주간 좀 사고가 많이 나오는 수요일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올킬 한펄락으로 놓친 게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요코가 이겨줬으면은 올킬인데 깨비 이 녀석들 어제 빠따를 그냥 뭐 주전들 뭐 한둘 빠지긴 했지만 뭐 그게 핑계 댈 수는 없겠죠. 자, 첫 번째 경기는 어제 요즘에는 언더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불펜에서 터지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유독 이 교류전에 좀 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오바, 언더 하나씩 잘 물고 들어갔는데, 잘 들어와줬죠?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 대 야구. 어제 양 팀 다 뭐 출루들은 조금 있었는데 득점은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경기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타츠 코타, 피터 램파드. 니오넴이 이길 법한 경기인데 배당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우리는 언더 쪽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 잘 들어왔었죠. 타츠 코타 이 친구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뭐 그런 말씀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를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야쿠르트 원정에서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승 9패. 직전 경기 스가이 시냐 대 아빌라, 용투 대 신빙 만났을 때 한 번 이긴 게 전부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카토 타카유키 대 다카나시 히로토시가 나옵니다. 카토는 뭐 올 시즌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죠? 최근 3년간의 기록들을 보면 전부 2.87, 2.89, 올해도 2.62 찍으면서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카토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친구는 이제 런이 문제다. 런이. 구위가 너무 약하고 일본에서 이 선수가 이제 뭐 미스터 뭐 커맨드, 제구 뭐 이런 선수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구 아주 좋아가지고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좋다. 근데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런에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제 니오넴 홈구장도 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리스크인데, 올 시즌에 일단 홈런 페이스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피홈런 18방 맞았는데 올 시즌은 현재 4방. 뭐 흐름이 그래도 그렇다. 어쨌든 야쿠르트한테는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일 수 있어요. 그죠? 야쿠르트는 솔직하게 얘네들이 지금 원정에서 뭔가 연타로 점수를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원정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1승 1.7점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당. 그리고 홈런도 3방이야. 그러니까 홈에서 뭔가 변수, 홈의 진구의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점수가 나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영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카토의 단점이 런이라는 점에서 야쿠도 아예 뭐 기회가 없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카토는 뭐 기본빵은 기대가 좀 되는 양반이긴 합니다. 다카나시 히로토시 올 시즌 복귀해가지고 뭐 시즌 초반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좀 달렸었습니다. 4경기 5경기 전부 뭐 컬스풀 찍으면서 그래도 뭐 선발 한 축을 잘 맡아줬었는데, 이 양반이 작년 재작년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양반이잖아요. 근데 슬슬 폼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보이는 최근의 모습이다. 최근 2경기 보면은 주니치전 6이닝 3실점 1자책, 직전 세이브 원정 가서 5이닝 3실점 8피안타 이렇게 했다. 최근에 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진다. 시즌 초반 한 네다섯 기 잘했으면은 조금 흐린 눈을 하긴 했었는데 슬슬 좀 좁혀지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홈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홈에서의 승률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원정에서는 최근 10경기 0승 5패, ERA 3.38로 오히려 원정이 더 쉬울 수 있는데 원정에서 더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오늘 에스콘 원정은 처음입니다. 에스콘이 2023년인가 개장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래서 선발의 기대치는 조금 비슷비슷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카토가 조금 나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카토가 런 문제, 그리고 야쿠르트가 런 아니면 점수 많이 나기 힘든 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원정 10경기에서 런 3개밖에 못 간 팀이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쪽에서 야쿠가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도 이 경기는 니오넴 반대를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오넴 승, 마 6점은 언더. 이게 반대가 뜨려면은 뭐 런을 한 3런 이런 걸 맞으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다음 경기는 라쿠텐 주니치. 어제 경기는 제가 이제 뭐
주니치 역배를 좀 봤었고요. 예, 그 구장에서 라쿠텐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좀 무시 못하고 어차피 선발들은 고놈이 고놈 나와가지고 그죠? 예, 고기를 봤었는데 어제 주니치가 잘 이겨냈다. 7회쯤에서 선발 이제 내려가네 마네 하는 그 타이밍에서 잘 털어먹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선발들이 둘 다 불안했는데 둘 다 그래도 꾹꾹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저기 됐어요. 주니치는 최근에 이제 4연승, 라코테는 최근에 3연패 이렇게 좀 빠졌다. 우치 세이르 대 와꾸이 히데키 이렇게 나오고요. 우치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선수는 좋은 구위를 기본 바탕에 깔고 있어요. 높은 타점, 좋은 구위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삼진 능력이 떨어진다. 결정구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볼질도 좀 있는 편이고 피안타도 꾸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맞는다. 소위 좀 승효 기질도 좀 있고. 예. 근데 올해도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선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2승 무패 1세이브. 여전히 삼진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고 페안타도 꾸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2 승수도 2승 챙겼고 이게 우치의 지금까지의 모습이기는 해요.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같은데 이거 이상으로 좀 못 올라오는 것 같긴 하고 최근에 계속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번 조터일 때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슬쩍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별로 믿는 선수는 아니야 우치는. 일단은 뭐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시즌 초반. 왁구이 아저씨 올 시즌 2승 2패? 2.48로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주니치 팀의 문제기도 하고, 주니치 선발들의 문제기도 한데, 주니치가 지금 투수들은 홈에서는 굉장히 잘 던지고 원정에서 굉장히 못 던지잖아요. 그리고 빠따도 마찬가지야. 홈이 굉장히 투수 구장인데 빠따는 홈에서는 잘 치고 원정 가면 잘 못 친단 말이야. 이게 주니치 투수들의 특. 팀의 특인데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올 시즌에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5경기 등판 중에 4경기가 홈에서의 등판이었는데 2승 1패 1.44. 홈에서는 좋았다. 원정에서 딱 한 경기 던졌는데 직전 경기였습니다. 소뱅 원정 4이닝 4실점 8피안타로 좋지 않았다. 이 라쿠텐 모바일 파크 미야기는 그래도 투수한테 조금 유리한 구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홈을 동구장 쓰는 양반이 원정 구장 갔을 때는 뭐 그래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라쿠텐도 홈에서 빠따 너무 못 치고 있기도 하고 라쿠텐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끌으면 1.7점이거든요. 아까 야쿠르트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구장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왁구이 아저씨한테도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니치가 지금 4연승, 라쿠텐이 3연패. 서로 라쿠텐이 오늘 아니면 내일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원정 왁구이. 제가 별로 안 맞는 우치. 가슴이 웅장한 대결이긴 한데 저는 라쿠승에 5.5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한신.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분석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어제 세이브 역배를 받고 저 언더를 봤는데 언더는 깨졌죠. 근데 이게 한신 불펜 필승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필승조가 조금 헐거워진 건 맞다. 지금 최근 기준으로 계속 이제 불펜이 잘 돌아가고 있긴 한데 필승조가 많이 헐거워져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불펜에서 실점이 좀 시게 나오면서 한신이 좀 패배를 했죠. 아무래도 불펜 핵심 라인 한두 명이 지금 빠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한 번씩 좀 터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리시키 타쿠마가 어제 4실점 하면서 경기가 거기서 뒤집혔다. 어제는 기분 좋게 세이브는 홈에서의 첫 경기를 아주 극적으로 잘 뒤집어내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도 뭐 정형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정말 선발은 유타로 와타나베. 이 친구가 최근에 폼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5경기 전부 7이닝을 먹었고 이 친구가 좀 잘 던지는 날은 이닝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잘 던지는 날은 그냥 7이닝 이상 먹어버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 6경기 연속 홈에서 던지고 있고 오늘도 홈에서의 등판이고 최근의 폼은 아주 좋고 그러나 이제 빠따존 한신 만나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 교류전에서 한번 만나서 6.2 3실점 8피안타로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좋은 페이스.
뭐 기대가 얼추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5경기 연속 잘 던졌으면 좀 실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해요. 예. 자, 다음 한시는 마사시 이토가 나옵니다. 작년에 너무 못 던졌어요. 마사시 이토가. 예, 작년에 너무 못 던져가지고 감독도 쓴소리도 많이 해보고 뭐 2군도 잠깐 보내보고 별 쇼를 다 했는데 너무 못 던졌다 작년에. 작년에 선발로도 못 던졌고 불펜으로도 못 던졌고 거의 블랙홀이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74이닝 던지면서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했고요. ERA가 4.61로 좀 좋지 않았다. 예, 가뭄에 콩나다 장난 잘 던지는 경기가 있긴 있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23년도에는 11승 했고 161이닝 던졌고 2점대 찍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딩을 할 수도 있는 선수예요. 예,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보여준 모습 그리고 한신이 어제 불펜에서 좀 젖어졌다는 부분들, 예, 흐름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2군 기록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2군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3점대를 찍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일본에 올라오는 이제 신인급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거의 2군에서 0점대, 1점대 찍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3점대 찍고 올라온다고 하면 뭐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예, 다나카 이런 양반도 4점대, 5점대 찍었거든. 2군에서. 그래서 결국에 리바운딩을 기대해야 되는 양반이 2군에서도 뭔가 좀 성적이 괜찮았으면 혹시 좀 기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뭐 좋게 봐주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세이브 방망이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와타나베 세이야라고 그 친구가 이제 대졸 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잘했단 말이야 올해. 근데 그 친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솔직히 좀 빠따가 아쉽거든요. 세이브가 최근 10경기 끊어본 경기당 2.2점이에요. 이거 야쿠르트 원정 빠따랑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좀 고려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쨌든 어제 좋은 분위기 그런 흐름은 또 무시 못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이브가 역배를 받을 이유는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세이브 역배에다가 5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세 경기 금방 하니까. 음.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성격이 좋아가지고 중간에 들어오셔도 웬만하면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손해야, 그지? 예. 그래서 이걸 제 성격상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 경기를 지바로 때 보겠습니다. 예. 추천은 또 안 누르셨네. 뚝배기 이따 한번 깨야 되겠네. 지바 롯데 히로시마. 지바가 요즘 그래도 뭔가 쇄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주전들 이렇게 다 빼버리고 젊은 선수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은 용타 하나도 없고 오카이르미도 안 나왔어. 예, 근데 어제 6득점 성공을 했죠, 그죠? 예, 잘하고 있다. 뭔가 확실히 이렇게 튼동식의 이런 운영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팀이, 그죠? 그런 모습들. 올해는 히로시마가 좀 빠따가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빠따는 뭐 그렇다 쳐. 예, 얘네 뭐 원정에서 원래 빠따 잘 못 치고 최근에도 뭐 타격감이 좀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히로시마가 올해 수비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건 정말 의외긴 합니다. 그죠? 예. 수비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인데 올해는 뭐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린다. 특히 내야 수비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니시노. 아, 그리고 참 지바로 때도 홈에서는 조금 이깁니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바로 때도 홈에서는 6승 4패로 나름대로 홈에서 기본빵을 한다. 히로시마 최근 원정에서 3승 7패입니다. 확실히 야구 못하는 팀들이 그래도 홈에 가면 조금 해. 이게 진짜 만국 공통이야. 야쿠르트든 지바롯데든 콜로라도든 화이트 삭스든. 자, 오늘 선발은 니시노 유지가 나오는데요. 올 시즌 아직 첫 승을 좀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7경기 등판해서 4패, 승리가 없어. 3.69. 근데 니시노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발들 중에서는 제일 잘 던져주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오지마, 니시노 그래도 둘은 그래도 평타는 쳐, 평타는. 아주 뭐 꽉 막아주고 그러지는 못해도 평타는 좀 쳐주고 있다는 건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니시노 올해 이닝 많이 못 먹고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5에서 6이닝 차이 꾸준하게 실점이 한 평균 2실점에 3실점 요 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3.69. 올 시즌 좀 특징은 홈에서 한 경기밖에 안 던졌어요. 예, 거의 원정에서 좀 많이 던졌었다. 그래서 니시노는 조금 기대가 되는 편의 선발이긴 하다. 오늘 히로시마 선발은 오세라 다이치가 나옵니다. 이 오세라 다이치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좀 부진해요. 최근 두세 경기에서. 예,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오세라를 보면서 그리고 올 시즌을 딱 들어올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작년만큼의 시즌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야. 왜냐면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소위 플러크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정확하게 보려면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뜯어봐야 되는데 일본 야구는 그런 걸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뭐 일본어로 써 있고 이래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어. 예, 그렇긴 한데 작년에 던지는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점대를 찍을 만한 공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히로시마가 투수구장이고 수비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한 시즌 정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 같은 1점대 피칭을 저는 올해는 기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최근 3경기 연속 좀 좋지 않고요. 야쿠전에 5이닝 2실점, 요미전에 6이닝 2실점, 네, 오릭스전에 4이닝 6실점. 이 경기에서 조금 실책성 플레이가 좀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11안타 두드러 맞은 건 뭐 실드가 안 되긴 하죠. 예. 지바롯데 원정은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고요. 지바롯데가 지금 그래도 홈에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세로도 약간 뭐 꽉피칭보다는 조금 좀 점수를 줄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니시노도 어쨌든 오지마하고 더불어가지고 뭐 1인분 정도는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니시노가 아쉬운 거는 이닝 히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바롯데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불펜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는 있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이 경기도 오버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버에다가 지바 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홈원정 승률 차이도 있고, 그래도 니시노가 이닝은 좀 못 먹어도 그래도 1인분은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경기가 좀 팍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은 오릭스 대 요코하마. 어제는 이제 뭐 쿠리아렌이 뭐 잘 던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코하마가 빠따를 너무 못 쳤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경기가 뭐 뽀로록 그냥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어제 일단 뭐 오스틴이 안 나왔고, 쿠아라 안 나왔고, 뭐 그렇긴 한데 뭐 그 두 양반 안 나와도 사실 타선이 그렇게 아주 약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제 결과는 좀 아쉽다 이야기를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2대 0으로 경기가 셧아웃으로 끝나버렸다. 자, 오늘 선발은 타지마 다이키. 좀 롤코를 좀 타고 있는 친구예요. 그죠? 최근에 뭐 6경기, 올 시즌 6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3승 2패, 3.29 찍고 있는데 잘 던지는 경기, 못 던지는 경기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이 우리가 조금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기는 하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친구를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선수는 자완이고 이제 굉장히 크로스 형태 피칭을 하기 때문에 우타자한테 조금 좀 약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요코하마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도 하겠죠. 옛날에 만난 거는 좀 제끼고 가장 최근에 2024년 작년 여름에 한번 만나서 5이닝 1실점 7피안타로 꾸역투를 한번 한 적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근데 상성상 우타한테 이렇게 좋은 타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로스 형태고 몸쪽 승부를 많이 해야 되는 타입이라서. 아까도 뭐 누가 말씀하셨는데 요코하마 뭐 수요일 성적이 좋지 않다. 말씀은 좀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요일 데이터는 안 봐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를 하세요. 저는 요일 데이터는 좀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다. 참고하지 않는다. 제가 그 데이터가 아니라도 참고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제가 스플릿 얘기는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스플릿 데이터는 기록을 쪼갰다는 얘기거든. 근데 야구가 기록이 의미가 있는 거, NPB가 상대 전적이 의미가 큰 부분은 쪼갰을 때도 샘플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요일 데이터는 전체 경기 수를 6개로 쪼갠 거 아니야. 조금 참고하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 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이런 건 또 무시를 못 하겠죠. 퐁당퐁당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건 각자 알아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선발은 안드레 잭슨이고요.
잭슨은 최근에 뭐 홈원정 안 가리고 꾸준하게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가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실점이 많았던 경기거든요. 라쿠텐전에 7이닝 3실점 8피안타. 이 경기도 조금 안 풀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 처음에 2실점 할 때 보면은 투아웃에 1루였는데 그 중견수 앞에 쫄쫄이 안타 맞아가지고 투아웃 1, 3루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타 맞아서 2점 줬는데 그런 건 좀 이제 운이 없기도 한 거지. 뭐 전체적인 피칭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작년에 여름 구간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 날씨 더워질 때는 한번 좀 조털리 각을 한번 좀 잡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나름 괜찮은 페이스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릭스 작년에 교류전 한번 만나가지고 유익인 2실점 패전 한번 먹었다. 선발들 기대치는 아무래도 뭐 잭슨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요코하마가 어제 빠따를 너무 못 쳐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거슬리는 요소 같기는 한데 상성상으로 타지만은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상성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코하마 미어도 다시 한번 요코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언더 보시면 돼요. 그죠? 아, 씨, 뭐, 어제 요코 빠따 치는 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럼 뭐 잭슨이야 뭐 기본빵은 해줄 거고. 언더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7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표 추천 조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 있는 요 별풍선을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검색을 하시면은 테디운 방송국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별풍선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쪽지로 보내드린다. 유튜브 한 달 멤버십도 좀 싸게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한 달 구매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소맹 대 요미우리 맞대결입니다. 어제 양 팀 다 안타들을 많이 깠죠, 그쵸? 일단은 뭐 소뱅이야 요즘 뭐 타격적으로 좋은 상태니까요. 뭐 안타를 많이 깔 수 있고 어제도 뭐 병살 같은 거 까면서 경기 초반에 좀 위기가 있었죠. 말루 찬스인가 뭐 놓치고 막 그래가지고 경기가 좀 꼬름해질 뻔했는데 그래도 불펜에서 잘 풀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어제 이노우에 야루토가 이제 헤드샷으로 퇴장이 됐죠. 어제 슈토가 이제 살짝 맞아가지고 세게 맞지는 않아가지고 슈토가 요즘 겁나 잘하기 때문에 슈토가 나온지 안 나온지 중요할 텐데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 타석 이후에도 타석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불펜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 영향을 좀 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요미우리가 원정치고는 빠따를 잘 쳤어요. 근데 그거는 어제 선발이 그죠? 아리아라는 원래 피안타를 엄청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다 원정에서 빠따 잘못 놓치는 요미우리가 안타는 좀 깠다. 자, 오늘 선발들은 약간 꼬로미들. 마이다 준과 니시타테 유후이가 나옵니다. 일단은 요미우리는 그냥 불펜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펜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가 좀 롱 자원이긴 한데 멀티이닝 소환 롱 자원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이닝을 투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음, 고맙습니다. 전자 누나가 왜 밑에 올라가 있노? 이거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어제 좀 불펜을 좀 많이 썼는데 오늘 롱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비슷하게 좀 경기 운영이 좀 팍팍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경기들이 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던지면서 경기가 좀 비벼지는 흐름이 좀 잘 나오기는 해요. 반대 선발은 마이다 준이고요. 올 시즌 8경기 던졌고 선발 불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이제 뭐 거의 선발로 나오지 않았나 그치? 시즌 초반부터. 근데 어쨌든 시즌 초반에는 조금 이닝을 좀 못 먹었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좀 이닝을 좀 팍팍 먹는 이런 경기들이 좀 있다. 주리체전에 8이닝 무실점 10K 이게 바로 직전 경기였고요. 세이브전에 7이닝 무실점. 최근에는 이닝도 좀 늘려가고 있고 조금씩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소위 오픈빨이 좀 안 끝나고 있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좀 인상적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요미우리도 오늘 처음 만나니까 오픈빨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요미가 조금 힘든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죠? 어제 빠따를 그래도 원정에서 많이 쳤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긴 한데 결국에는 패배를 했고 어제도 불펜 많이 썼고 오늘도 불펜을 많이 써야 하는 날이다. 요즘 투타 밸런스 특히 이제 타격 밸런스가 아주 좋은 소프트뱅크를 이틀 동안 불펜 데이로 상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뱅크 승마 6.5는 오버 보겠습니다. MP 몇억 경기 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올킬로, 올킬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욕고 이 자식들 씨. 자, 녹화는 여기까지.